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미 증시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오전에 반짝 상승부를 켰다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에 코스닥은 2% 넘게 출렁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전체 에너지는 약했지만 개별 모멘텀이 부각된 섹터와 테마주들은 오늘도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죠. 특히 K-팝의 빌보드 차트 점령 소식이 이어지면서 주요 엔터주들이 동반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네, 맞습니다. 르세라핌,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주요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차트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이어지면서 하이브와 JYP 엔터가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JYP 엔터는 빨간불을 지켜냈지만 하이브는 아쉽게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별 모멘텀에 수급이 쏠리며 종목 장세가 활발했던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액체 전해질 대신에 고체를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시간이 빠르고 안정성이 높다 보니 차세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토요타 10분 충전 1200km 주행입니다. 일본의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27년께 상용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40년이 되면 약 35조 3천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재주들도 오늘 약세장 가운데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거래가 정지된 오늘 이수화학이 급등하면서 그 자리를 채웠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몬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국내 전고체 배터리 선두주자로 꼽히는 삼성 SDI는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고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중국 금리 인하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단기 정책 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철강 가격도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철강주에 함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네, 오늘 하반기 철강 업황 기대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TCC 스틸 등 오전에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TCC 스틸은 약세로 전환하며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경기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 종목별 경쟁력과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전고체와 철강주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삼성 SDI, 그리고 현대제철과 TCC 스틸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차별화된 맞춤 전략,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토요타 10분 충전 1200km 주행이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27년이 되면 상용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놨는데 삼성 SDI도 2027년에 양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소재주들이 지금 신이 난 모습이죠. 전고체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국내 소재주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예,
일단 도요타 자동차가 작년에 전기차를 2만 대 정도 판매에 불과했습니다. 점유율이 많이 좀 하락을 했죠. 이런 이유가 바로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에 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1,000건이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전고체 부분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10분 충전에 1,200km를 주행 가능하다. 근데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30분 충전에 600km 정도의 주행 거리를 감안해 보면 상당히 장적의 발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도요타가 2027년, 삼성 SDI도 마찬가지 27년, 닛산이 28년, BMW가 30년 출시 목표를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도요타가 어떻게 좀 전개하느냐, 그리고 이제 국내 셀업체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는 삼성 SDI가 한 개 라인에 불과한 이런 전고체 라인이 더 늘어날 것이냐, 이런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재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에서는 현재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CIS가 관련된 소재를 현재 일부 양산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좀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회사들도 다 같이 좀 뭔가 좀 만들어 가야 전고체 배터리도 완성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소재의 성장 스토리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이 밸류체인을 조금 더 완성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2차 전진후에서 이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전고체 관련주를 저희가 이제 매도의 기술을 올려봤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 SDI는 두 분 다 고를 주셨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김성준 부장께서 이제 스탑, 이익원 지점장은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이 상승 랠리에 걸림돌이 정말 없어 보이는 분위기죠. 오늘 이렇게 약한 장에서도 또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한번 좀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폭이 좀 다소 큰 모습을 보였거든요. 김성준 부장께서는 좀 스탑하자라고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스탑 사인 주셨을까요? 사실 최근에 강한 종목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내리자라고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네. 일단 현재 구간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판단에서 스탑 사인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은 이제 이미 좀 얘기가 좀 힘든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고 물론 성장성은 상당히 좀 유효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2차 전지주들이 크게 흔들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좋을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스탑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급과 지금 성장성을 따라가는 이 주가에서 굳이 신규 진입에는 지금 이제 고사인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고 신호를 주셨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전고체는 결국 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소재 업체들에게는 이 전고체가 저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셀 업체에게는 생존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 배터리가 기름, 유류, 휘발유, 가솔린, 디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충전 속도,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출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기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양극재의 밀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NCA, NCM 같은 경우에 처음에 7:1, 7대 2대 1, 8대 1.5, 1.5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니켈의 함량이 높여갔는데 현재 9반반까지 나왔죠. 더 이상 니켈의 비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음극재가 더 발달이 되고 음극재 첨가제가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2차 전지의 판도입니다. 근데 이를 뛰어넘는 게 전고체입니다. 결국 충전 속도, 안전성,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고체는 결국 가야 될 방향성인데요.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격이죠. 지금 연구실단, 랩단에서는 충분히 전고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즉 양산, 수율이 문제인데 이 양산과 수율을 잡기 위해서 계속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돈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고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로 네.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펜은 사실 2년 뒤, 3년 뒤에 나오겠죠. 어쨌든 이 시장이 지금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좀 고사인을 준다라고 네. 좀 말씀을 주셨고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이제 충전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이제 주행 거리를 위해서는 좀 가야 할 길이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보면 이 전고체 전해질 재료죠. 황화리튬 이제 대량 생산 개발에 관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특허에 대해서 기술 경쟁력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하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시점에는 성장성이 좀 폭발할 수 있다라는 그 폭발력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황화리튬 이제 공장은 이제 세계 1위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네. 현재는 이제 자체 특허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양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달이었나요? 예, 지난달에 이제 생산 설비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265억을 들여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황화리튬 관련된 이제 그 설비를 좀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샘플링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양산화 작업까지 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도요타 자동차가 이 황화물계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는 가장 좀 주력하고 있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일단 이게 양상이 되고 과연 도요타와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이런 여부는 상당히 좀 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사실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그걸 가지고 특허를 일단 현실화하는 것을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양산하고 그 좀 효과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상용화 이후의 시점은 사실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황화리튬 양산 설비를 위해서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그 자금 조달 리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이 리스크는 없는지 좀 궁금하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하면 좋다라는 이슈나 모멘텀 어떤 거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지금 굉장히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 국면이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 유동성을 굉장히 회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섹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자금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예외인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자금을 조달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성장은 2차 전지와 기술력,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금융이 만난 굉장히 콜라보가 잘 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주가 상승 사이클은 수주, 그리고 캐파 증설, 또 수주 캐파 증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 가지 재밌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과거 뭐 조단위 1조, 2조 정도의 시총이 있었죠. 그 당시 때 CB를 약 20% 정도 했다면 2천억의 자금 조달 가능하죠. 근데 1조일 때 20% 발행하면 희석이 2천억 발행하면 20%나 희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시가총액이 상승했을 때는 5천억을 발행하더라도 CB를 조달하더라도 희석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리고 CB를 발행할 때 투자하고 싶어하는 메자린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흘러넘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자금 조달을 원하는 회사들도 유리하게 희석 없이 그리고 금리를 표면 금리를 제로 쿠폰을 가져갈 수 있는 데 비해서 네. 이 투자자도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금 미상한 잔액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자금 조달 공시가 나온다라면 또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제 자금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의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이제 주가를 보면 5월에 잠깐 쉬어간 구간 빼고는 뭐 상승에 거침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갖고 계신 투자자들은 뭐 계좌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재미에 하루하루 장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부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지난번 이전의 고점이 이제 18,000원대였으니까 그 정도 선을 지켜준다면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아직 뭐 달리는 말에 속한다라고 좀 판단을 들고요. 특히나 이 회사가 또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쇼커버 유입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유리한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일단 상승세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의 고점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간다면은 뭐 추세적으로 뭐 가져가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스탑 사인을 주시기는 했지만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좀 즐겨보자라고 좀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SDI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전고체 소재주로 관심이 쏠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탄력이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두 분은 지금 모두 다 더 가도 된다라는 지금 고 사인을 주셨어요. 김성준 부장께 먼저 고 사인
사인에 대한 이유 들어볼까요? 예, 사실 뭐 삼성 SDI는 여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소재주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 보였었는데요. 상대적으로 크게 뭐 올라가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맞아요. 있고요. 물론 워낙에 좀 안정성을 중시하는 회사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좀 재미없게 좀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전 추가적인 뭐 상승 밸류는 구간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뭐 이런 사원에서 굳이 뭐 내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이익원 지점장도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도요타 자동차의 2027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이 이 소재 업체에게는 납품처가 늘어나는 효과를 좀 줄 수가 있는데 삼성 SDI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좀 경쟁자로서 봤을 때는 마냥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의 선점에 대한 경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사실 누가 전고체를 선점할지는 아직 알 수 없죠. 알고 싶습니다. 근데 소재 업체들, 그러니까 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업체들에게 이 전고체는 전해질을 제외하고는 분리막을 제외하고는 기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회이자 셀 업체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양산과 가격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SDI나 엔솔 같은 경우에 확보된 자금력 그리고 수주를 통해서 캐파도 늘림 동시에 R&D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결국은 이 성과를 보여줄 거다 또는 적어도 시장 대비해서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 향후에 이제 전고체로 다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료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료 시장에서 가솔린, 디젤 그리고 휘발유 내에서도 고급 휘발유, 중저가 휘발유가 있는 것처럼 전기차에도 향후의 레벨에 따라서 고가형은 전고체를 채택할 것이고 저가형은 LFP를 채택하면서 시장이 확대 그리고 분산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고체가 분명히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에 대해서 큰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고체가 뭐 간다 안 간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상용화는 뭐 필수 불가결하다. 전체 다 함께 성장하는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삼성 SDI가 이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기는 했는데 사실 또 이제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한 20% 정도 또 수익 구간에 지금 들어서셨거든요. 하지만 또 고점에 뭐 80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리긴 좀 아쉽고 그런 분들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한데 김성준 부장께 그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전략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삼성 SDI를 선택하셨다라는 분은 상당히 좀 안정 성장을 좀 추구하는 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단 목표가를 80만 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뭐 사실 이거는 뭐 증권사 목표가 최고는 한 110만 원 정도, 적게는 한 80만 원 후반 정도의 형성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고점을 한번 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1차적인 저항대로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꾸준하게 좀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80만 원 정도 보고 가자. 네, 이어서 이제 철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민은행이 10개월 만에 단기 정책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여기에 바로 국내 철강주들이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단기 금리 인하 효과 얼마나 보시는지 궁금한데 철강주에 영향 있을까요, 지점장님? 유동성 효과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금리 인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경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경기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효과는 있지만 미약할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미 안 좋다고 판단을 해서 경기에 이제 금리를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부양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매도의 기술에 이제 올릴 종목은 현대제철 그리고 이제 TCC 스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 모두 엇갈린 신호가 완벽하게 지금 켜져 있거든요.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김성준 부장께서 고를 주셨고 TCC 스틸은 이익원 지점장께서 고 사인을 주셨는데 현대제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거래일 만에 그래도 좀 반등을 하면서 조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성준 부장께서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실 저도 업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전망을 좋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좀 하락 추세를 보여오다가 오늘 의미 있는 반등, 수급과 또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는 만큼 일단 박스권에서 직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의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그 의견 드립니다.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이제 스탑 신호 주셨거든요. 현대제철 지금 좀 내려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시크리컬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게 보는데요. 저는 시장을 볼 때 우라가미 군이오가 얘기한 4개 국면,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마치면서 그리고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는 구간, 역실적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실적이 올라오는 실적 추정치의 상향 조정보다는 멀티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부여할 수 없는 시크리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는 다소 언더퍼폼하지 않을까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를 하는 시크릿컬보다는 성장주에다가 좀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경기 부양으로 철강 수요가 개선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럼 현대제철은 어느 정도까지 이익을 조금 확장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얼마나 좀 볼 수 있을까요, 실적을? 예, 사실 뭐 현대제철은 수출 비중이 한 10% 내외로 적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그런 플러스 요인은 많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5.4% 정도로 상향이 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 건설업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나 지난 3월달 토지 거래 금액도 17% 지금 감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이것의 주된 원인은 주택 공급 과잉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또 금리 인하까지도 좀 단행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철강 회사들이 이제 오히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공급 과잉이 되면은 이 저가 물량이 오히려 국내로 오히려 역으로 중국이 수출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현대제철한테는 오히려 이거는 더 안 좋은 안 영향이 좋겠죠.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 조강 생산량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한다. 네. 첫 번째에 이런 케이스가 나온다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최근에 인프라 투자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또 추가적인 확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 여부도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조절로 인해서 가격의 인상에 대한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 확대로 좀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제 시장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신규 진입자들이 또 철강이 이제 오나 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신규 진입자들은 어떻게 조금 가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뭐 트레이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가, 철강 가격의 인상이 정말 뚜껑을 열고 상단을 열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36,000원 내지 38,000원 그 트레이딩 바이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살짝 기술적인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TCC 스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또 스탑과 고가 또 나눴는데 이익원 지점장께서 또 고 사인을 주셨어요.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TCC 스틸은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2차 전지 뭐 철강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일단 사실 이게 제가 오전만 하더라도 그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아. 오후에 조금 이제 바꿨는데요. 밀리는 걸 보고 그렇죠. 2차 기본적으로 전지가. 2차 전지 섹터 분위기가 조금 많이 좀 좋지 않아졌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제 1분기 실적을 제가 조진도 보면은 매출액은 소폭 증가를 했는데 네. 매출 총이익이 절반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에 그래도 기대했었던 이익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훼손된 측면들도 분명히 좀 존재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물론 좋지만 센치가 좀 안 좋아진 만큼 일단은 조금 이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스탑 의견 드립니다. 네, 에코 형제가 조금 밀리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 약화돼서 이제 좀 스탑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TCC 스틸은 갈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2차 전지 쪽에 좀 높은 멀티플을 좋게 보시는 걸까요? 네. 뭐 TCC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저는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TCC 스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캐파 증설을 진행을 했죠. 숫자로 보여줄 업체다라고 생각되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700억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도 다른 2차 전지 피어 대비해서는 비싸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TCC 스틸이 철강 수요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 철강 부분에서는 이익을 얼마나 좀 늘려갈 수 있을까요? 저는 철강보다 중요한 부분은 원통형 전지가 중요하다 생각되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SK온이 다소 시장에서 할인받는 이유이기도 한데 원통형과 파우치형의 이 대결이 거의 원통형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결국 원통형에 들어가는 그런 그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P와 Q가 동시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35년 만에 증설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동사의 그 판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저는 지금 시장 예상하고 있는 미래의 이익보다 한 단계 더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주가는 실적을 낼 때가 아니라 그 실적을 가져오는 증설 사이클 시작 때 주가가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이 증설 사이클의 시작 그리고 본업도 탄탄하게 받쳐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TCC 스틸의 지금 목표가를 55,000원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셨어요.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김성준 부장께도 한번 이제 좀 들어보겠는데 오늘 만약에 이제 TCC 스틸 좀 잡아볼까 하고 잡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1차적으로는 지난주였죠. 지난주의 고점 이제 38,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 정도 수준에서의 과연 우리가 지지를 좀 보여주느냐 여부를 1차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지지를 보여준다면은 그래도 이전의 고점 정도 수준 조금 못 되는 정도 수준인데요. 일단 4만 제가 이제 7,000원 이 정도 네. 수준을 지금 언급을 드리는데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그래도 기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이제 전방 이제 기본 그 양극재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는 만큼 일단은 그러한 어떤 변동성에 대한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손절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갈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고점으로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 오늘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삼성 SDI 그리고 현대제철, TCC 스틸까지 네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매도의 기술의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매도의 기술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항상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진양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특별한 시세를 주지는 못했지만 시간에서 7%의 강세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고려산업 볼까요? 사료 관련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흑해 곡물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다라는 발언을 오늘 하면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산업 4% 상승하면서 4,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스틸리온 보겠습니다. 표면 처리 강판 제조업체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12% 강세 보였는데 역시 강한 에너지 이어지면서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가 지금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망과 통신망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는 기사가 장 마감 후 나왔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 이 소식 전해지자 바로 상한가로 들어갔고요. 다산 솔루에타 역시 같이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2,61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거래일 상승세가 오늘 끊어졌죠. 약보합으로 마감한 예림당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되면서 8%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NSN도 8%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태영건설 우선주가 1.9%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림통상 역시 1.8%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두올, 한올, 바이오파마 등도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백광산업 어제 횡령 이슈로 2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약간 밀리면서 1.3% 하락한 8,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역시 수산물 관련주 MSC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5% 정도 크게 밀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창산업 역시 2.3% 약간 밀리면서 15,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UAM 관련주인 베셀 역시 2%대 약세 보이고 있고 한탐 역시 4% 정도 밀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광무 파트너 심택 가지고 오셨고요. 김성준 부장 태경 BK 그리고 이익원 지점장 바이옵트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광무 파트너의 종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심택 오랜만에 등장한 종목인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우선 고부가 가치 제품군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가 여전히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군과 글로벌 고객사를 짚어주셨는데 하반기에 조금 실적도 올라가고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시장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의 주력 상품이었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둔화 소식 때문에 주가도 좀 부진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이 생산 기업들에 대한 이 감산에 대한 계획이 기판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가동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게 좀 측정이 되면서 실적에 상당히 좀 부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면은 기존에 있었던 PCB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확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전후부터 해서 1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뭐 그래픽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 DDR5와 같은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전망한다라면은 심택,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와 같이 기판 회사들에 대한 수요 측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대덕전자 대비해서 상승률이 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 모바일형에 대한 이 메모리 기판이나 그리고 서버형 메모리 기판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다라면은 심택은 대덕전자 못지않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의 주가가 이제 5월 중순 정도의 레벨업을 좀 하면서 3만 원대 좀 올라섰는데 다소 지금 좀 박스권에 갇힌 듯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전략을 좀 노려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심택에 대한 주가는 주가가 지난 이 연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을 좀 겪었었는데요. 지금은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는 주가의 박스권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은 25,000원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32,000원대 박스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 박스권은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진입은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 현재가 매수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왔을 때 다음 매물대에 대한 위치까지는 순조롭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4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면은 고부가 가치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높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도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5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손절 라인 때는 2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에 함께 간다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42,000원 1차 목표가를 주지만 좀 장기적으로도 58,000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성준 부장의 종목을 보겠는데요. 태경 BK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태경 BK가 지난 3월에도 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목표가를 한번 이제 달성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봐야 하는 라이징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첫 번째는 하방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2차 전지, 또 이제 탄소 포집 등과 같은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앞서서 이제 2차 전지에서 투심이 조금 꺾인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태경 BK를 가지고 오셨는데 모멘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뭐 태경 BK는 기본적으로 이제 석회를 제조하고 또 이제 탄산가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석유 코크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안정적인 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PER 한 20배 정도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가 됐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작년부터 실적이 크게 좋아졌고요. 올 1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퍼가 한 9배 정도 내외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의 하방 경직성 기대를 첫 번째 해보고요. 이제 모멘텀 부분에서는 이제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2차 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가 이제 인조 흑연이고요. 흑연의 76%가 바로 이제 코크스입니다. 근데 현재는 중국 쪽으로 주로 수입을 해서 석탄 코크스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 상당히 좀 많은 상황에서 또 이제 탈 중국화도 계속해서 좀 꾀하고 있는 이런 만큼 또 이제 석유 코크스로 좀 대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독과점으로 현재 태경 BK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 등도 음극재 이제 개발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두 번째 탄소 포집에서는 이제 현대 오일뱅크와 현재 협업을 통해서 이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석회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석회도 이제 이게 바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좀 이제 저감하기 위해서 석회를 또 많이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채굴부터 가공까지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5개의 총 광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지난 4월이었는데요. 지질연구원에서 국내 단양 지역에서 이 리튬 존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현재 태경 BK는 단양 지역의 3개의 광산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연말까지 대략의 결과를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현재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좀 주가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여름 관련된 수혜도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제 구제 관련된 부분들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어쨌든 공급 위에서 코크스 시장을 좀 선점을 하고 있고 탄소 포집도 이제 국내 유일하다. 실적을 믿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6월 들어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현재 7,700원 오는 종가인데요. 일단 오늘의 목표는 이제 10,000원으로 지난번에 한번 상승세를 보였었던 가격권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를 한번 목표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손절 가격은 이제 21선 정도가 위치해 있는 이제 7,200원 오히려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에서를 일단 짧게 이제 손절 가격으로 이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바이옵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옵트로의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요즘 굉장히 호황이죠. 기판 업체들의 증설에 직수혜를 받는 업체고요.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FC, BGA, BBT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기판 업체 증설 수혜 그리고 국내 최초로 개발된 장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좀 기판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성장 스토리 들어볼까요? 네, 최근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와 같은 기판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고 계실 거고요. 분명 실적으로 받쳐줄 수 있고 향후에 수요가 늘어나는 생성형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많이 경험했죠. 2차 전지가 좋을 때 셀 업체, 소재 업체가 가고 향후에 장비 업체까지 같이 상승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판을 만드는 업체들이 먼저 상승을 했고 다음 타자는 저는 장비 업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장비 업체 중에서 이 바이옵트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BBT 신규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 BBT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기판은 결국 실장, SMT 기술이 중요한데 이 SMT를 하기 이전에 이 품질 테스트를 하는 후공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그리고 비싼 공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로 개발을 성공했고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도 굉장히 호황이고 시장에 패션도 몰리고 있으면서 이 기술력까지 늘어나는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바이옵트로가 최근에는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000원까지 바이옵트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라이징 스탁 이광무 파트너의 심택, 김성준 부장의 태경 BK, 그리고 이익원 지점장의 바이옵트로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차기 주도주들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희권 메리트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팜스토리 올라와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흑해 곡물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오늘 곡물,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팜스토리는 4%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반응 오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네요. 4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CJ 시푸드인데요. 어제 특징주 시간에서도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수산물 관련주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 강세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에너지 이어지고 있네요.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하겠습니다. 오르비텍인데요. 원전 관련주로 최근 가파른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2% 정도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 보겠습니다. 고려산업입니다. 역시 사료 관련주가 올라왔네요. 외국인이 오늘 2만 주 이상 사들이며 3%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3위 기록하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7.8%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유무선 통신 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장 마감 후에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강하게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의 우크라이나 모멘텀, 파트너님 내일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다산 네트워크스가 통신 장비 회사로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통신 장비 혹은 전력망 공급에 대한 모멘텀도 더해질 것이다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형성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이 종목 또한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나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당분간은 이 우크라이나 대반격이라든지 러시아와의 교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간으로 올라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에 대한 대응은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내일장 적어도 3,700원대 이상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3,700원 라인대가 지난 박스권의 하단 역할을 했었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연출해서 3,700원 라인대에서 출발을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는 손실을 많이 보고 계셨던 분들은 빠져나오는 기회로 혹은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더 테스트하면서 접근하자라고 전략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만약에 박스권 하단인 3,700원 위에서 좀 시작을 하면서 시세를 준다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고려산업도 보겠습니다. 사료 관련주로 정규장에서도 3%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지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엘니뇨 현상 그리고 흑해 곡물 협정 등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와서 기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곡물, 이 식량 공급망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두 달여 기간 동안에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였고요. 우선은 이제 그동안에 팜스토리라든지 미래생명자원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 지금 새롭게 대주산업이라든지 고려산업과 같은 종목들이 새로운 또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식량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반격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 러시아와의 이야기들이 계속 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러시아의 주축으로 해서 흑해 곡물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공급망에 대한 내용들, 기후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계절적으로 했을 때 올해 가을이 좀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기후에 대한 변화는 상당히 좀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들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연속성은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 변동성이 좀 큰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매수 접근을 충분히 하겠지만은 단기 탄력을 보일 때는 차익 신호를 꼭 챙기면서 주가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드리블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흑해 곡물 협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오후에 중국의 양극재, 음극재 공장 건립을 미국이 승인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10%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LNF 역시 9%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갑작스럽게 꺾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주가를 위치를 떠나서 이 국내 배터리 셀 기업뿐만 아니라 소재 공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경쟁사에 대한 확장이 사실은 리스크가 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그리고 그밖에 다른 국가들 또 다른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요. 앞으로 이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수요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포인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급망에 대한 확대보다 수요에 대한 공방 추진이 좀 더 급하기 때문에 저는 주가에 대한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가 쌍두마차로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단기간 기간 동안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빠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룹이었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역시도 단기간에 15%에서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지점이었고 그리고 지난 4월 달과 5월 달에 있었던 상당 위치, 쉽게 말하면 차트적으로 했을 때 쌍봉의 위치에서 쉴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했던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같이 좀 깊은 하락이 좀 나왔을 때 이 공급망에 대한 확대 견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요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기준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가격적으로 했을 때 55만 원 라인대에 대해서 주가가 좀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저점 매수세가 다시 또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경쟁사에 대한 악재를 좀 확인했지만은 좀 더 일부 시간을 좀 본다라면은 FTSE 인덱스라든지 그리고 MSCI 인덱스에 대한 편입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폭의 하락을 또 만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하락폭은 조금은 부담스럽지만은 다시 한번
저점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자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소재주들에게 리스크는 맞지만 공급망 리스크보다는 수요 확대에 대한 부분을 더 포인트를 두셨습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본다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까지 짜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광무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미국 인플레이션 안정화 평가에 힘입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마감을 앞두고는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는 분위기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0.1% 빠지면서 하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선전지수는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0.2% 올라왔고요. 홍콩 항생지수 마감을 앞두고 0.6% 하락하면서 거래 이어갑니다. 어제 중국인민은행이 7일물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을 비롯한 내수 회복을 위해 새로운 경기부양책 패키지를 내놓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보다 경기가 더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시장 유동성 공급,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거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포함해 5월 실업률과 연간 소매 판매 지수, 산업생산 지표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럽 개장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닥스 지수는 FOMC를 앞두고 이 기대감에 0.14%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어떻게 출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프랑스는 0.3% 소폭 상승하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내일은 프랑스도 경제지표 발표가 꽤 예정돼 있습니다. 5월 인플레이션율과 5월 종합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